근데 오늘 내가 이 바쁜 사람을 굳이 보자고 한 건 나라의 장래가 걱정이 돼서 말이오. JP가 제일 마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군에서 JP를 밀어주면은 JP의 당선 문제 없어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재산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뭐 JP뿐만이 아니고 YS, DJ 다 안 됩니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 삼김씨를 배제하면은 다른 사람을 옹립하든지 군이 직접 나서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군이 직접 나설 작정이요? 하여튼 삼킴은 안 됩니다. 지가 이렇게 신문사 부장님들을 모시고자 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요즘 사람들 입에서 시비에 대한 유언 비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을 선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때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요즘 군이 정치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은 절대로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정치엔 관심도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사실 정치를 할 기회도 많았고 또 유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군이 정치에 관여를 안 한다 해도 국민이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얘기를 하기 위해 이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령관님, 지금 시중에서는 최고 실력자가 사령관님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각하께서도 계시고 또 제 군선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정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던데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후에 혼란해진 지금의 사태를 수습시킨 뒤 곧바로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겁니다. 군은 절대로 정치에 참여 안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사라졌고 정호 실장도 정보부장도 사라졌어. 계획대로 이 정청장도 제거됐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 사령관님의 결단뿐이야. 역시 자넨 대단해. 정 총장 연행으로 기선을 제압하게 된 것도 또 자네가 이끄는 정권 창출 기획팀의 공이잖아. 이 체계화 대행 체제가 빨리 끝이 나야 돼.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해야 계엄을 연장할 수 있을 텐데. 저희들 제의를 받아주십시오. 최규하 대통령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11.6 사건 당시 그 진상을 알고도 그 사람 침묵을 지켰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맡길 수 있습니까? 박 대통령 각하의 시해 사건 수사와 관련해가 최규하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또다시 그런 하극상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군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부적으로 총리님을 추대하려고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총리님의 그 말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을 중심으로 해가 신당설이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와대와도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방 무슨 소리를 하는겨?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당시 신군부는 우유부단한 최 대통령을 밀어내고 신총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신군부 세력은 실권은 자신이 쥐고 신총리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자는 이원 집정제 성격을 띤 전국 구도를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이제는 서민 여러분들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쓰겠습니다. 나의 정치 철학은 중소상인들, 중소기업들도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12.12 이후 신군부의 정권 장악 의지는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5월 17일을 앞두고 권정달 보안사 대공처장이 이끄는 특별팀을 주축으로 정치권의 비리를 캐는 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군부는 먼저 기업가들을 내사, 정치권과의 뒷거래를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정치권과 신군부 어느 쪽에 선을 댈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협조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이 회사 지원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절대 적권으로 생각하지 않을 테니 비자금을 지원해준 정치인 명단만 제공해 주십시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하고 적이 될 거요. 보안사 대공처장 출신의 김교련. 그는 군 하나의 사건으로 연루돼 옷을 벗은 후 동아건설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보안사령관이 날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전 장군의 말씀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안사에 있을 때 데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이고, 그럼 왜 오라고 그러는지 좀 알아봐 좋았어. 알겠습니다. 아이, 나가지 말고 자, 여기서 알아봐. 예. 나 김교련인데 김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허평입니다. 내가 동아에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물론입니다. 우리 회장 왜 불렀어? 좋은 일입니다. 알았어, 곧 들어갈게. 뭐라는겨? 염려 마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봉투 준비하는 거 아니오? 전혀 오랜만이요. 보안사 떠났다고 이래 얼굴도 안 비칠 깁니까? 내가 자주 오면 전형이 부담스럽지 않소.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 앉으십시오. 예. 그래, 무슨 일이에요? 장충동에 있는 김재규 집 그거 최 회장 집이었지요? 네. 그럼 그 큰 집을 1억 원에 팔았다 아니오? 1억 원 주고 빼앗아 갔단 거야, 김재규가. 돌려받겠어요? 예? 돌려주라고. 당장 1억 줄 테니까. 뭐 1억 준비해가 오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집문서부터 돌려줘요. 그 돈은 내일 보내면 되지 않소? 참 급하게는 그 성질 여전하시네요. 달라니까. 어허. 이거 참. 받아두시죠. 이거 내일 올게. 수고하시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미 전두환 소장은 최고 통치자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재규가 이 무렵에 시가 16억 원이 넘는 동아건설 최준문 회장 집을 1억 원에 사들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전두환은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전횡을 휘두르듯 되돌려줘가며 마음껏 요리했던 것입니다. 체크해봐. 무작정 얼마를 거두어서 나눠준다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돈은 잘못 주면 죽어도 욕먹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얼마씩 주면 좋겠어요? 알아서 하는 거지. 전달하는 방법도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그건 숙달된 조기한테 배워요. 이런 썩은 고목들.
썩은 고목은 잘라야 합니다. 썩은 고목에서는 새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래 썩은 줄은 몰랐는데. 비행 조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보안사 요원만으로는 그동안의 정보 라인도 부족하고 수집된 정보도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정보부 조직을 활용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자면은 이 사령관님께서 정보부도 맡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니야. 이 권한이 내한테로만 집중되면 내만 죽어. 사령관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보안사령관은 겸직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할게네. 그거야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청와대 공기가 참 좋네. 진짜 가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시지요. 각하, 정보부장 자리를 계속 공백으로 둘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군의 신망이 두터운 차규헌 육사교장을 전사령관, 인선은 각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최광수 비서실장. 그는 최규화 대통령의 경기고 후배이자 외교관 출신으로 11.6 후 과도 정부를 이끌어간 숨겨진 주역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군부의 엄청난 위협 속에 굴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